2010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첫사랑이죠와 다섯째 손가락이라는 프로젝트 음악을 선보였다. 5월에는 데뷔 이후 첫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V.O.S의 최현준, 성진환과 함께한 합동 콘서트 러블리 피크닉이었다. 이어서 2010년 6월에는 임수롱과 함께 부른 듀엣곡 잔소리로 데뷔 이후 첫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제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곡은 음악 자체로도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2010년 멜론 연간 차트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후로도 각종 예능에서 남녀 듀엣곡을 부를 때면 빠지지 않는 곡이 되었다. 7월에는 MBC 드라마 로드 넘버원의 OST 여자라서를 통해 애절한 보컬 능력을 선보였고 8월에는 유승호와 사랑을 믿어요 듀엣을 발표했는데 당시 국민 여동생과 국민 남동생의 만남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9월에는 성시경과 듀엣곡 그대 내유를 발표하여 큰 화제를 모았으며 가온주간 디지털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SBS 영웅우걸에 출연하며 첫 고정 예능 출연을 하게 되었고 영웅우걸 당시에는 좋은 날로 초대박을 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첫 회부터 꾸준히 인기투표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당시 그녀의 인기와 인지도를 알 수 있다. 사실 이 시점부터 잔소리와 영웅우걸로 연타를 친 아이유를 향해서 뭐 하나만 제대로 터지면 국민 스타 되겠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었다. 2010년 11월 한 달 동안은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루시드 폴의 사연을 만지다라는 코너에 고정으로 출연했다. 그리고 2010년 12월 그것을 현실로 만든 미니 3집 리얼 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타이틀곡 좋은 날은 2010년대를 대표하는 곡 중 하나라고 할 만한 메가 히트곡이 되었다. 발매된 지 하루 만에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SBS 인기가요에서 뮤티즌송, KBS2 뮤직뱅크 K차트 1위, 엠넷, M카운트다운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데뷔 이래 최초로 단독 앨범으로 1위를 달성했다. 또한 문근영을 잇는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면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갔다. 좋은 날의 클라이맥스인 3단 고음 열풍은 아이유의 이름을 가요계에 각인시켜놓는 데에 충분했다. 3단이 들어간 단어에는 죄다 좋은 날이 언급될 정도로 온갖 패러디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이 곡으로 제3회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베스트송, 제9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하며 2개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또한 2011년 한국갤럽의 주간식 설문조사 결과 좋은 날이 올해의 가요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훗날 빌보드는 이 곡을 2010년대 최고의 K-팝 1위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리얼 앨범의 수록곡 전 곡을 6주 이상 차트인시켰다는 것도 매우 놀라운 성과였다. 히트곡을 가진 유명한 걸그룹조차도 일간 차트에서 전 수록곡을 차트인시키지는 못하는데 당시 아무리 대세 가수였다 하더라도 신인 가수였던 아이유가 일간 차트는 물론 한 달이 넘도록 수록곡 전곡을 차트인시킨 것이다. 특히 이게 아닌 데는 당시 멜론 주간 차트에 무려 15주나 차트인했다. 스트리밍 시대가 도래하기 전 다운로드 위주로 음원 차트가 이용되어 차트 변동이 훨씬 심하던 당시 차트에서 수록곡이 15주나 차트인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믿고 듣는 아이유라는 이미지는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수록곡인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재차트인하며 한국의 대표 캐럴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후부터는 아이유가 음원을 내는 족족 차트 싹쓸이를 하게 된다. 한마디로 레전드의 시작이었다. 2011년 1월에는 KBS2 드라마 드림아이에 출연하여 데뷔 이후 최초의 연기 활동을 펼쳤다. 시청률로 보나 화제성으로 보나 첫 연기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박진영이 작사 및 작곡한 OST인 썸데이 역시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썸데이는 2011년 2월 멜론 월간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좋은 날이 멜론 월간 차트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무려 3달 연속 아이유가 월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또한 연초부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각종 인터뷰와 토크쇼에 출연했고 무한도전과 런닝맨 등 메이저 예능에도 게스트 출연하며 아이유의 연역을 통틀어 방송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한 2011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초창기 라디오 진행 경험이 바탕이 된 덕에 SBS 인기가요의 MC로 발탁되어 2011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MC를 맡았다. 최장수 인기가요 여자 MC라는 타이틀을 1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음반 활동 역시 계속되었다. 2011년 2월에 발매한 싱글 1집 리얼 플러스의 타이틀곡 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또 한 번 발매와 동시에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 전에 아이유 모습과는 다른 어두운 콘셉트였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음에도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었고 다양한 이미지를 소화해내는 가수임을 각인시킨 곡이었다. 5월에는 드라마 최고의 사랑의 OST이자 공식 첫 자작곡인 내 손을 잡아를 발매했다. 당시 드라마의 인기와 아이유의 인기, 곡의 퀄리티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흥행에도 성공했다. 한편 이 노래는 발매된 지 약 10년 후 콘서트 영상 공개에 힘입어 역주행에 성공하고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다. 여름에는 KBS2 부르의 명곡과 SBS 김연아의 키스 앤 크라이에 출연했다. 부르의 명곡의 경우 당초 1회성으로 출연할 계획이었는데 방송사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로 인해 아이유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키스 앤 크라이 역시 원래 출연 계획이 없었음에도 출연 요청에 응했으나 썩 좋지 못한 스케이팅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예능 출연에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연아와 함께 부른 키스 앤 크라이의 테마곡 얼음꽃은 당시 호평을 받아 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얼음꽃은 2011년 멜론 연간 차트 78위에 오르는 등 방송 테마곡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11년 11월 정규 2집 라스트 판타지를 발매하였다. 타이틀곡 너랑 나는 아이유의 역대곡을 통틀어 가장 판타지틱한 곡이며 멜론 주간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 아이차트 퍼펙트 올킬 PAK 74회, KBS2 뮤직뱅크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아이유의 단일곡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3위를 통해 국민 여동생으로서의 건재함을 이어갔으며 소녀 콘셉트의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음원 차트에서 수록곡 13곡을 나란히 줄 세우게 하는 모습을 보였고 쟁쟁한 작곡가들이 참여한 앨범의 수록곡들 역시 호평을 받았다. 또한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주간식 설문조사에서 2011년 올해를 빛낸 가수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2월에는 일본에서 정식 데뷔를 하기 전 미니 앨범을 발표함으로써 해외 활동에도 첫 발을 떼었다. 잔소리와 좋은 날,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등 기존 히트곡들을 일본판으로 발표했다. 잔소리 이후 발매한 모든 노래들이 히트를 치고 좋은 날에서 홈런을 터뜨린 데에 이어 드라마까지 주목받자 광고 모델 출연 제의들이 쇄도했다. 2011년 당시 18건의 광고 계약을 따내며 CF 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이다. 광고 모델 관련 수상도 다수 가져갔다. 후크송과 퍼포먼스 위주로 아이돌 그룹이 장악하고 있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의 가요계에서 여동생 같은 친근한 이미지에 가창력을 최고의 무기로 하는 솔로 가수 아이유는 가요계의 군계일학이 될 수 있었다. 경쟁적으로 섹시 콘셉트를 밀며 청소년과 20대 위주로 어필을 하던 당대 가요계의 분위기 속에서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로 어쿠스틱 기타를 치며 라이브를 하는 모습은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어필을 가능케 했다고 분석된다. 한편 아이유가 아이돌 노선을 벗어나 뮤지션으로 정착한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히트곡들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도 롱런한 사례가 많다 보니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오랫동안 정상에서 활동하는 가수라는 이미지가 박혀 이외로 국민 여동생 시절의 임팩트가 과소평가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의 신드롬은 구시 지상파 뉴스에 등장할 정도였다는 것으로 더 이상의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절대 국민 여동생 시절 임팩트가 약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 국민 여동생의 임팩트가 약해 보일 정도로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인기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